자, 이제 홈에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이제 홈에서 리스트 뷰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목록을 불러오는 코드를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까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추가했던 db.에 가보시면은 얘가 메모스를 불러올 때 퓨처로 받아옵니다. 이게 이제 퓨처로 받아오면은 미래에 받겠다는 얘기가 되고, 결국에는 이게 데이터가 미래에 받겠다는 데이터라서 사실 리스트로 받아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 받는 데이터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문법을 여기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웨이트로 그럼 다 바꾸면 되지 않냐? 어웨이트로 바꿔서 데이터를 바꾸고 가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든 함수들을 이 하위 함수들을 다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퓨처라는 이런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둔 그 개체가 또 있어요. 위젯이죠. 위젯이 또 있습니다. 그 위젯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 이 퓨처 데이터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름은 이제 퓨처 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퓨처 빌더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학습하고 이 메모스라는 데이터를 어떻게 불러올 수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퓨처 빌더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퓨처 빌더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위젯이 이렇게 있고요. 이 퓨처 빌더라는 를 사용하면은 뭐 영상을 보셔도 괜찮겠지만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퓨처 빌더라는 애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스캐폴드에 두었던 애가 여기 그 다르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퓨처 빌더의 장점은 뭐냐면 이 나중에 받을 값을 미리 선택해 놓고 이걸로 뭔가 위젯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퓨처 빌더를 사용하면은 퓨처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예제들 좀 찾았는데 얘는 이제 스트링을 받는 형태고 저희는 이제 리스트를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는 리스트에 받아서 리스트 뷰로 처리를 할 거거든요. 전 시간에 이제 배웠죠, 리스트 뷰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으로 돌아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 db.를 이제 불러올 수 있게, db.를 불러올 수 있게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 메모 데이터베이스 위에 있네요. 저는 미리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불러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 클래스를 여기서도 다룰 거고 이 db도 이 안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하단으로 올게요. 제일 하단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여기다 이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어떤 코드를 추가할 거냐면 이 메모를 불러오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메모 테이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 이렇게 할게요. 로드 메모.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러올 건데 얘는 이제 db 헬퍼를 전 시간에 이제 정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해서 불러오도록 해볼게요. db 헬퍼를 사용해서 SQL 데이터베이스 db 헬퍼 이렇게 해서 하나 클래스를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sd.memo스 하면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죠. 얘가 메모스 앞에서 보셨던 요 함수를 쓴 거예요. 네, 이거죠. 메모스 이 함수를 써서 반환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요 형태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요 형태를 이제 받으려면은 await 적어주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feed라고 해서 변수를 받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어디서 제가 이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db에 보면은 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메모에 있나? 네. SQL에 저희가 전 시간에 썼던 그 실습 코드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db 헬퍼 선언하고 이 메모스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막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서 Alt 엔터 누르고 이게 에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싱크가 당연히 추가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fido를. 근데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미래에 받는 데이터다 보니까 퓨처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요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하는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메모스에 가면은
요 데이터를 그대로 반환 받은 거니까 요거를 메모스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예, 왜냐면 이 값이 받은 거를 그대로 리턴하니까. 아니면 이걸 리턴을 그냥 통째로 해도 되겠네요. 예, 굳이 소스 코드 늘리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두 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db 헬퍼 부르고 db 헬퍼에서 메모 부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만약에 리스트로 제가 이제 포문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 루틴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틴을 처리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렸던 퓨처 빌더라는 애를 사용해서 이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위로 올라가 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리스트 뷰가 이미 하나가 있죠. 리스트 뷰가 하나가 있고, 리스트 뷰 안에 보면은, 이 보면 패딩이라고 해서 이제 안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 뷰를 이렇게 이제 쓰지 않고, 로우를 바깥으로 꺼낼게요. 보면 로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로우를 이렇게 바깥으로 잡아서 스캐폴드의 바디에다가 바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추가.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리스트 뷰는 버리도록 할게요. 네, 리스트 뷰는 이제 버리도록 합니다. 왜냐면 리스트 뷰를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열을 맞추기 위해서 포맷을 좀 정리합니다. 네, 포맷 정리.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제 없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이게 정상이고 리스트는 이제부터 추가해 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 뒤에 컴마 하나 찍어 주시고 여기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여기다가 메모 빌더라고 해서 빌더를 하나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물론 아직은 없습니다. 이 함수 아직 없을 거니까 저희가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밑에다가 메서드 하나 추가해 주시고 이 메서드에다가 요 빌더로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모 빌더에다가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추가할 건데, 이렇게 퓨처 빌더 리스트 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많은 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오면은 글들을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 대여섯 개 보면은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퓨처 빌더를 만들 때는 이렇게 프로젝트 모델이 필요한데 우리는 메모에 대한 모델이 이미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어싱크를 통해서 리스트 불러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도 이거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 방금 전에 메모 만들었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리절트 이제 반환하는 거 있죠.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내용이고, 지금 밑에 좀 다른 예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프로젝트 위젯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위젯을 만든 것처럼 마치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고 이름을 얘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 빌더로. 그럼 이제 메모 빌더를 호출하면 얘가 이제 쭉 호출이 될 거예요. 지금 요 라인인 거죠. 보면 얘는 get 프로젝트 디테일즈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메모스라는 애가 있죠. 로드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메모를 이렇게 불러와 주도록 하고, 얘는 프로젝트 모델 우리 없죠. 우리 모델 이름 뭐예요? 메모죠. 메모. 프로젝트도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메모로 고쳐줄게요. 네, 프로젝트 스냅은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쳐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냅을 이제 딴 다음에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을 바꿔주고 싶으면은 교체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다 동일한 걸로 해주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퓨처 빌더가 돌면서 이 퓨처로부터 가져온 데이터를 이 스냅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의 뭐 커넥션 스테이트나 커넥션 스테이트 논이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스냅에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데이터가 없다라면 저희는 컨테이너 간단하게 반환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저희가 텍스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까요?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텍스트를 하나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지금 바로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안내 문구를 띄우는 거죠.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리스트 뷰 전에 배웠던 거죠. 리스트 뷰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스냅샷 데이터 랭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 이제 빌더 부분에 인덱스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그 메모들이 들어오면은 이 메모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건가 인덱스를 통해서 쭉 나열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인덱스가 나와 있는데 이 인덱스에 있는 것을 이제 메모로 보내고 있고 이 메모의 데이터는 어떻게 이제 반환을 할 건지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냐면 우리는 이 리스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를 일단은 지금은 간단하게 꾸며 볼게요. 텍스트를 타이틀을 하나 넣어보고요. 메모에 있는 타이틀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타이틀 이렇게 타이틀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에디트 타임까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전달이 됐는데 지금 어디선가 에러가 나네요. 프로젝트 위젯이라는 애가 없다. 네, 아까 복사 붙여넣기 했던 내용에서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밑에 있는 건 필요가 없는데 밑에 있는 것까지 복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을 한 다음에 에러가 또 발생하네요. 네, 헤즈 사이즈라는 애가 없다. 헤즈 사이즈라는 애가 없는 게 아니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좀 찾았어요. 문제를 찾았는데 보시면 expanded라는 애를 좀 붙여주세요. 이게 이제 row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잘못 넣었네요. 보니까 컬럼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컬럼으로 넣어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expanded라고 하고 이 child라고 주신 다음에 메모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메모를 전 시간에 우리 저장한 거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되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가 된 거냐면 이제 동적으로 계속 추가해서 쭉쭉쭉 만드는 것까지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지금 이쁘지가 않잖아요. 얘를 이제 뭔가 이쁘게 이제 꾸며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메모 빌더 쪽에 이 부분 있죠. 텍스트 3개 넣은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퓨처 빌더를 통해서 이 퓨처 리스트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퓨처를 통해서 좀 더 이쁘게 가공된 모습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테스트 할게요. 지금 보면 데이터가 이제 3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우리가 메모를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래서 요거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지금 바로 추가해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전 시간처럼 AVD 가서 데이트 와이프 한번 해주세요. 와이프 데이터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꺼줘야죠. 꺼주고 그리고 와이프 데이터 해서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재시작. 그 다음에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려 볼게요. 자, 빌드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이렇게 없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내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헤드 데이터라는 애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컨퓨전이라고 하죠. 뭐 데이터 타입 컨퓨전.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취약점이 하나인데 얘가 이제 헤드 데이터를 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비어 있으니까 리스트가 이렇게 반환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없으니까 없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상식선에서는 이게 널은 아닌 거예요. 이게 널은 아닌 거예요. 헤드 데이터 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헤드 데이터랑 널이랑 같지 않으니까 이게 나오지 않고 밑에 것도 데이터 비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데이터를 하면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리스트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empty라고 해서 이 비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한번 저장을 해보면은 그때는 이 메모를 지금 바로 추가해 보세요라는 문구가 함께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위에 쪽에 이렇게 쏠려서 나오지만 이렇게 가운데 쪽에 이쁘게 요쯤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바로 메모를 추가해 보세요. 새로운 메모를 추가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은 훨씬 더 깔끔한 그런 레이아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리고 있는 경우에는 이 내용까지 출력하는 것까지 퓨처 빌더를 통해서 한번 실습해 보았습니다.